네, 이번 시간은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1장입니다. 금융시장 이해의 6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2의 주식시장 이해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유익한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PPT로 진행을 하죠. 자, 챕터 2입니다. 챕터 2가 주식시장 이해이고요. 이제 챕터 3이 채권시장 이해인데 어쩌면 이 챕터 2와 챕터 3이 여러분께 제일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강의를 잘 쫓아오시면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촘촘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회사 제도의 2대 근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본서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개념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그 민법상 회사 형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명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이런 종류는 뭐 우리 책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제일 발전된 형태가 이 주식회사 형태라는 거죠. 그럼 왜 제일 발전이 되었겠느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유한 책임제도. 이제 영어로 보면은 Corporation Limited 책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대주주가 자 주식회사에 200억을 출자했다라고 합시다. 지분 200억입니다. 자, 그런데 회사 사업을 잘못해서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00억을 물러내야 될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유한 책임이 아니라면 대주주가 어때요? 200억이 다 없어진 거기에다 추가로 또 돈을 더 물어내야 되죠. 그런데 주식회사 제도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한 책임만 지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주주의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 없어지면 끝이다 그 얘기예요. 최악의 경우 출자한 돈만 없어지면 끝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유한 책임 제도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제 출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든지 200억에 대한 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주식을 팔므로써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만큼 권리와 의무가 인정이 되는 제도다. 그래서 이제 가장 발전된 제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한명회사는 이제 가족단 회사예요. 그리고 합자회사는 이제 영어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는 무한 책임을 집니다. 아시겠죠? 그 유한 책임을 지는 주식회사 제도가 가장 크게 발전되어 있다. 유한 책임 주식회사 제도가 가장 크게 발전되어 있다. 요것은 시험 대비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식회사 3대 요소입니다. 주주가 출자를 해서 주식회사에 출자를 해서 그럼 이제 출자 대금을 내면 주식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이게 이제 3대 요소가 되겠습니다. 주주는 이제 주식을 가진 사람을 주주라고 하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분만큼 어때요? 지분만큼 권리와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네, 이제 권리라는 거는 어때요? 가장 큰 권리가 의결권이죠. 배당금을 받고 시세 차익을 주가 올라간다면 시세 차익이라는 이익을 얻지만 제일 큰 것은 이제 의결권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의무는 어때요? 회사 사업이 잘못되면 이 지분, 최악의 경우는 지분만큼 금액이 다 손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책임이 되겠습니다.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을 최대 주주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최대 주주의 어떤 경영권 프리미엄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야말로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본금과 시가총액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주식이 만주가 있어요. 만주가 있는데 위에 게 이제 액면가입니다. 자, 액면가가 있고 밑에 이제 시가예요. 자, 주식 수에다가 액면가를 곱하면은 자, 요건 5천만 원이 되죠. 네, 주식 수에다 액면가를 곱하면 자본금이 됩니다. 네, 자본금. 자, 그리고 주식수에다 시가를 곱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돼요. 네, 이 의미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와 가깝겠습니까?
액면가일까요? 시가일까요? 시가겠죠? 시가. 이 시가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다. 네, 그 기업의 본질적인, 실질적인 가치와 가장 가까운 게 시가총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액면가를 왜 두느냐라는 거죠. 액면가. 액면가는 이제 말 그대로 자본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익수에다가 액면가를 곱하면 자본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이라는 거는 이제 최초의 시작 단계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처음에 출발할 때 5,000원으로 했는데 지금 시가가 100만 원이다라는 거는 돼요. 이만큼 기업이 영업을 잘해서 가치가 증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제 OT에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액면가 500원, 100원이죠. 근데 5,000원 기준으로 최고가 어때요? 270만 원까지 갔었죠. 네, 어마어마하게 기업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견본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LG전자 주권이고요. 5만 원 정인데, 이 액면 금액이 5만 원인데, 10주예요. 그러니까 액면가가 5천 원인 거죠. 그죠? 10주권이니까. 예. 10주. 10주이니까 이제 액면가 5천 원입니다. 현재 11월 13일 가격이 이제 72,200원이고요. 네, 이만큼 이제 기업 가치가 증가됐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크게 증가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증자가 있었거든요. 예, 주식수가 늘어난 거를 고려한다면 더 많이 증가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뒤에서 이제 주식의 종류를 배울 텐데, 여기서 이제 주주 이름을 쓰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이렇게 주주 이름을, 쓰게 나오는, 주식이 김영주가 됩니다. 김영주. 네, 김영주가 되고, 예전에는 말입니다. 실물 거래를 할 때, 제가 이제 신입사원 시절에는 이제 전산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실물로 거래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주주가 홍길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샀습니다. 홍길동으로부터. 그러면 주주 이름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 주주 이름을 바꾸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것도 시험에는 나옵니다. 명의개서라고 해요. 명의개서. 자, 주주 이름을 바꿔주는 건 명의개서라고, 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김주식 씨에게 팔았다. 그럼 또 명의개서 또 해야 되거든요. 이 명의개서를 하는 곳이 예탁결제원입니다. 그런데 자, 뒤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질주주명부제도라고 해서 실질주주명부. 지금은 이제 실물 거래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굳이 명의개설을 하지 않아도 주식을 내가 매매하고 나면 내 이름이 자동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탁결제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아주 편리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예탁결제원이 하는데 그 은행에서 대행을 했거든요. 이 명의개서 업무를. 그래서 이제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 국민은행이나 은행의 그 대행기관에 가서 명의개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없어요. 상장 주식을 매매한다면 다 예탁결제원에서 일괄적으로 자동으로 관리가 됐는데 이것이 바로 실질주주명부제도가 됩니다. 예, 뒤에서 나옵니다. 실질주주명부제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주주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기명주예요. 무기명주. 김영주의 경우는 이제 이름이 등재되니까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고, 그 회사에 대한 권리, 예를 들어서 배당이 나온다, 뭐 여러 가지 권리를 다 주주에게 나오는데, 무기명주는요,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 권리 행사 이전에 따로 신고를 해야 돼요.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무기명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 기명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거에는 일일이 명의개설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실질주주명부제도에 의해서 자동으로 다 그 주주로 등재가 되고 권리도 다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